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하겠는데요. 이 책 소개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8월까지만 소개할 거예요. 9월달부터는 워낙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입니다. 내용이 좋더라고요. 작가는 제가 저는 김종원 작가예요. 인간을 바꾸는 5가지. 여러분들 아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자기를 바꾸려면 꼭 3가지를 바꾸래요. 일본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첫 번째는 장소를 바꾸라. 두 번째는요, 사람을 바꾸라. 세 번째는 시간을 바꾸라. 이 3가지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대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요, 이 3가지에다가 5가지니까 2가지를 추가해요. 2가지. 네 번째는요, 언어를 바꾸라. 말을 바꾸래요. 5번째, 마지막으로 생각을 바꾸래요. 예를 들면 저희 집 큰애가 있어요. 얘가 2년 동안 고시 공부 도전하다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어서 굉장히 하루하루 소몰하고 지냅니다. 그걸 지켜보다가 저도 걱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섭할 수가 없는 거고요. 간섭하고 지적하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웠어요. 그랬더니 저희 동생이 부산에 있는데요. 마침 저한테 제안하더라고요. 우리 큰애를 동생이 데리고 가겠대. 동생이 부산 쪽에서 사업을 해요. 조선 쪽 부품인데요. 마침 직원 한 명 필요하니까 내가 쓰겠다. 그래서 이제 얘가 동생 따라 바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장소를 바꿨습니다.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편리를 많이 봐줘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를 바꾸고 직장을 이제 시작하니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전부가 이제 대표고 또는 이사고 위에 상사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패턴,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1년 지났거든, 지금요. 지났는데 애가 싹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1년 동안에 많은 게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얘가 안 바뀌었어요. 언어가 안 바뀌었고, 그리고 생각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서로 이제 대화하다 보면 뭔가 이 말의 격이 부족하고 생각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얘 누구야?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는데 너 책 좀 읽으면 안 되니? 사실 책을 많이 읽는 만큼 결국은 언어력이 향상이 되고 생각의 틀이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얘는요, 핑계를 댑니다. 핑계. 아빠, 저는 난독증이 있어요. 말도 안 되거든요. 난독증. 난독증은 글자를 해석 못합니다. 알파벳 B가 있죠. B가 D로 보여. B가 뒤집으면 P로 보여. 이런 게 난독증이거든요. 글씨가 해석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책을 실하면 실어나고 해야 되겠지. 본인은 난독증이니까 책하고 담을 쌓고 맨날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저희 집 큰애한테는 이것 2가지가 사실 부모로서 걱정입니다.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장소하게 되면 장소를 바꿔라. 환경을 바꿔라. 대표적인 게 이사 가는 겁니다. 큰애가 부산으로 갔듯이 여러분들 장소 바꾸려고, 나를 바꾸려고 매년마다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때는 이제
자, 이사를 떠나서 방법 중에 하나가 혼자. 혼자 있는 공간, 하루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자. 여러분들 그 유명한 괴테 아시죠? 문학의 천재죠. 괴테. 또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 괴테나 모차르트는요, 우리와 똑같은 시간입니다. 24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왜 그렇게 천재가 되었을까요? 예. 특별히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괴테나 모차르트는요, 혼자 있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매일 만들었거든요. 예. 그것도 많은 시간도 아니고요. 오로지 혼자 사색하는 공간, 장소. 그 시간 동안 계속 생각을 거듭합니다. 사색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바꾸더니 말입니다. 저는 이 혼자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작회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작회. 작회는요, 특히 장자 아시죠? 장자. 예. 장자가 표현한 말인데요. 혼자 있으면서 가장 느끼는 즐거운 시간. 예. 나만의 즐거운 시간. 이것을 작회라고 불러요. 작회. 예. 그래서 요즘 저는 혼자 책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오롯이 즐거움을 누리니까. 예. 혼자 있으니까 책 읽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무엇보다 즐거운 거예요. 작회의 시간. 저는 사무실에 있으면요, 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중개를 해야 됩니다. 컨설팅도 해야 되고요. 그런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거 빼면요, 남은 시간은 오로지 책을 읽어요. 작회. 책을 읽어요. 또 피곤하면요, 요가 매트 살아놓고 그거 바닥에 펴놓고 잠시 30분 잡니다.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요. 저한테는 유일한 공간, 하루에. 이 사무실 공간. 이 혼자는 공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에, 사람을 바꾸자. 사람. 물론, 가급적 나보다 뛰어난 사람, 배울 게 많은 사람을 사귀면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람 하게 되면요, 바로 이런 사람은 피하자. 시간 도둑입니다. 시간 도둑. 다른 말로 에너지 뱀파이어. 예.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만 빼뜨려 먹어요. 내가 힘들어져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저희 10년 후배인데 중학교. 예. 얘는요, IQ가 158이라 멘사예요, 멘사. 비상합니다. 머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런 머리 갖고 공부했더라면 변호사, 의사, 뭐든 될 수 있었는데요. 예. 안타깝게 공부를 싫어하더라고요.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예. 그래서 어제 저는 강의하려고 일찍 자야 됩니다. 8시 반에 침대에 누웠어요. 1시간 잠들어서 약간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요. 밤늦게 전화가 와요. 이 후배한테서. 통화하면 또 1시간 기본이거든요. 한마디로 시간 도둑입니다. 그 전화 소리 때문에 잠이 깨버렸어요. 결국 전화는 안 받았습니다. 받는 순간 제가 피해를 보니까 5분 통화할 거 1시간씩 해버리니까 안 받았는데 전화벨 때문에 깨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깬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잠도 적게 와서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지만 어쨌건 사람하게 되면 특히 시간 도둑, 에너지 뱀파이어 이래서 하면 적극 피하자. 피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시간은요. 시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빌 게이츠도 24시간입니다. 저도 24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누구든 빌 게이츠가 되고 누구든 노숙자가 돼요. 무엇이죠? 바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반복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나의 5년 뒤가 심리적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다음에 언어를 바꾸자. 바로 말의 서랍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가능한 오늘보다 내일은요 더 격이 높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서랍은 양말을 재어놓고 속옷 재어놓고 하듯이 말도 서랍이 있거든요. 그냥 서랍에서 아무거나 꺼내는 게 아니라 좀 더 격이 높은 말을 준비하고 그런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 서랍하게 되면 역시 김종원 씨예요. 이분이 쓴 책이 또 있습니다. 말의 서랍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새벽에 기차관에서 나머지 뒷부분 다 완독했거든요. 말의 서랍.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또 언어를 대전하라. 역시 말입니다. 예. 이것도 오늘 오면서 전철에서 한 75회 읽었거든요. 읽으니까 역시 내가 참 말이 부족하구나. 예.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바꾸라. 생각은 넓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마인드고 생산자 마인드. 여러분은 올해 시험 합격하시면요 이제 소비자 마인드를 탈피해야 됩니다. 생산자 생각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유튜브를 본다, 틱톡을 본다, 블로그를 본다. 그냥 탐색하고 검색하고 읽는 것은 소비자 마인드입니다. 전철에서 전부 다 하나같이 스마트폰 들고 보잖아요. 예. 정말 소비자 마인드입니다. 예. 죽은 시간입니다. 그러지 말고 거꾸로 생산자 마인드. 예. 내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블로그를 쓰고 남이 읽도록 하라. 그게 돈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중개하시면요 이건 절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하시면서도 이 SNS를 활용해서 생산자 입장에서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쨌건 5가지가 모두 의미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원래 합격하시면요 확인하는 순간부터 5가지를 다시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합격했어요. 중개하게 되면 사무실 개업하잖아요. 장소가 바뀌어요. 고객만 하죠.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시간 질도 달라집니다. 계속 공부했어요. 내 말도 바꾸는 만큼 고객들이 나를 달리 봅니다. 절대 소비자 마인드 아니라 생산자 마인드를 가지자. 여러분 합격하시면요 또 바꿔야 됩니다. 합격을 떠났어요. 자, 여기까지 책 소개를 마치겠고요. 자,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요약집이 73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72페이지죠. 제5절 제목에다가 별표 3개 하시고요. 웬만하면 3문제가 출제돼요. 필히 2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3문제가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1번 현금 수지는요 지난주 공부했죠. 그럼 오늘은요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별표가 엄청나죠. 무려 35개요. 자, 투자 분석 기법을 보기 전에 아래 표가 납니다.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 앞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 만약 올해 얘가 나왔다면요 그대로 땡큐 하시면서 무조건 득점하세요. 한 문제 그냥 주는 거니까 지문 잘 나와요. 자, 할인 기법과 내려가서 비할인 기법입니다. 자, 할인 기법은요 자, 얘는 항목 2가지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 동그라미. 그게 3가지죠. 바로 선인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순율법. 이 3가지가 할인시킨다.
할인시킨다, 다른 말로 현가화시키죠. 두 번째 항목, 현가 회수기간법, 현가 동그라미.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게 되면 할인기법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할인기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잘 묻거든요. 따라서 비할인기법은 할인자가 없어요. 현가자가 없어요. 그래서 항목 3개. 어림셈법, 성수법과 순위법이 있고요. 비율분수법 여러 개 비율들이 나오고, 다음에 자, 세 번째 단순 회수기간법 또는 회계적 익률법,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할인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할인기법, 비할인기법은 굉장히 자주 납니다. 필히 득점하시고요. 이제 과례 1번 할인현금 수정서법은 종합문제가 7번 나왔죠. 거기에 방법은 3가지인데요. 먼저 1번 의부터 봅니다. 자, 의는 동그라미 1번을 모두 밑줄입니다. 장래 예상 현금 수익과 지출을 둘 다 모두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무슨 가치? 현재 가치죠. 현재 동그라미. 위에다 적어줘요. 미래 X. 미래 가치 틀린 말입니다. 잘 나와요. 따라서 모두 뭘로? 현재 가치지 미래 가치 바로 틀린 말입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이들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가리키는데요. 자, 할인자가 붙으니까 2번도 밑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밑줄 하시고요. 자, 2번 종류가 3가지죠. 1번 순현가법, 2번 수익성 지수법, 3번 내부 순율법 3가지입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1번 순현가법, 즉 MPV는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그러면 순현가법, 얘는요, 기억나시죠? 요 부호 기억나시죠? 자, 항상 똑같은 단어. 앞에 것은 수익현가 빼기 비용현가. 얘가 바로 순현가죠, 순현가. 자, 순현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죠. 따라서 플러스가 되면 투자 결정입니다. 다음에 나누기 하자. 수익현가 나누기 비용현가. 여기까지가 수익성 지수 PI가 되고요. PI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죠. 다음에 수익현가와 비용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IRR 내부 순율입니다. 얘는 뭐보다 클 때? 요거 순율입니다. 이럴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먼저 1번 순현가법은 항목 2개 있죠. 첫 번째 순현가 이꼴 자 수익현가 합 빼기 비용현가 그대로 나옵니다. 두 번째 줄. 자, 문장이 길죠. 자, 괄호 세후 현금 수지 현가 플러스 세후 지분보기 현가. 요 긴 괄호가요. 짧게 말하면 요거요. 수익현가. 긴 괄호가. 이걸 합친 것이 바로 수익현가입니다. 빼기 지분 투자의 현가. 지분 투자의 현가가 다른 말로 비용현가예요. 그래서 요 긴 문장도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 보게 되면요. 여기까지도 지문은 묻더라고요. 두 번째,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두 번째, 수익성 지수는요. 이꼴 분자분모. 수익현가합 나누기 비용현가합입니다. 자, 요거요. 분자분모를 잘 바꿔서 묻거든요. 그래서 바뀐 지문도 잘 나오니까 자 빨리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바뀐 문장 속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내부 수익률은 자 이꼴 돼 있죠. 자 예상된 밑줄입니다. 수익 현가와 현금 지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밑줄. 이꼴 밑줄입니다. 순현가 0 밑줄.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요. 다음 페이지. 또 밑줄 하세요. 수익성 지수를 1 밑줄.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들거나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두 번째 항목. 내부 수익은 요수보다 클 때 투자 결정이 되고요. 3번 내려가죠. 자, 3번 목차, 3번 동그라미. 얘도 잘 나옵니다.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법으로 비교합니다. 표가 나와요.
왼쪽은 순형가법, 오른쪽은 내부 순율법인데요. 자, 양자의 비교 첫 번째 항목. 두 줄 모두 밑줄하세요. 지문 그대로 납니다.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이 투자 판단의 중구로서 내부 순율법보다 더 선호되고 우수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가 단 하나씩 있겠죠. 첫 번째가 할인율, 두 번째가 부의 극대화, 세 번째가 가치가산 원리가 됩니다. 자, 할인율 동그라미, 요거 빈출입니다. 자주 나와요. 굉장히 자주 납니다. 순형가법은 할인율은요, 요구 수익률 동그라미. 내부 수익률법은요,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 동그라미. 쉽지만은요, 지문 엄청 자주 나와요. 바꿔서 물어요. 밖에 나는 절대 속지 마시고요. 다음에 부의 극대화 가치가산은요,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순형가법은 둘 다 55죠. 둘 다 55를 한꺼번에 묶어서 동그라미. 내부 수율법은 둘 다 XX죠. XX를 한꺼번에 묶어서 동그라미. 그래서 이 부분도 더러더러 지문은 계속 묶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순형가법이 부의 극대화도 달성이 되고 가치가산 원리도 달성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내려가요. 어림셈법. 어림셈법은요, 먼저 표가 나옵니다. 왼쪽은 성수법, 오른쪽은 수익률법입니다. 그러면 요거 있죠. 기본적으로 자, 성수법하고 수익률법은 결론적으로 역수, 반대. 역수. 거꾸로 움직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률은요, 당연히 높을수록 유리하죠. 높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자, 성수는 거꾸로니까 반대로 어떻게 되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요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공식이 자, 1번부터 4번까지 4개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분자분모를 풀어서 묻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빈출입니다. 바로 표를 보고 정리하겠는데요. 먼저 1번 조소득 성수, 2번 순소득 성수, 1번, 2번 묶어주고 3번 세전 성수와 4번 세후 성수, 3번, 4번 묶어주고요. 묶어서 안겨 있잖아요. 자, 1번, 2번 묶어서 보게 되면 조소득 성수와 순소득 성수는 자, 분자분모. 분자가 뭐지? 총총 나누기죠. 총투자액 나누기입니다. 총투자액을 뭐로 바꾸지? 지분투자액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3번, 4번 세전성수와 세후성수는요. 분자가 뭐지? 지분투자액이죠. 지분투자액을 싹 바꿔서 총투자액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분모는요. 단어 제목과 똑같이 움직이죠. 조소득 성수는 나누기 조소득, 순소득 성수는 나누기 순소득. 자, 화살표 밑줄입니다. 자본 회수기간 밑줄. 순소득 성수는 자본 회수기간을 의미합니다. 3번 세전 성수는 나누기 세전, 세후 성수는 나누기 세후. 다음에 오른쪽 수익률법은요. 역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바꿔주면 돼요. 분자분모.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조소득 성수의 역수는 총자산 환율이고 공식은 바꿔주면 돼요. 2번요. 순소득 성수 저자 순동그라미. 의 역수는요. 오른쪽 종합환율이다. 종동그라미. 순종. 기억나시죠? 전지 순종. 순종 역수예요. 3번요. 세전 성수 역수. 세전 성수. 세전 전 동그라미. 전. 오른쪽 지분 배당률 저자 지 동그라미. 합치는 게 뭐지? 전지. 그래서 전지 순종 역수 관계. 전지 순종 역수. 얘도 지문 잘 나옵니다. 네 번째 세후 성수의 역수가 세후 수익률이 됩니다. 2번요. 어림셈법의 한계.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2번 보시면 밑줄입니다.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 밑줄.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괄호 3번요. 비율분수법입니다. 자, 종류가 5개 나와요. 자, 1번 동그라미 대부비율입니다. 2번 동그라미 부채 감당률입니다.
3번 동그라미 채무 불이익률. 세 가지는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 대부비율은 다른 말로 LTV죠. LTV. 금융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대부비율은요, 분모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분자가 부채 잔금 또는 대출금이죠. 자, 2번 부채 감당률은요, 가장 빈도 높게 자주 나옵니다. 부채 감당률. 얘가 나왔다. 절대 틀리지 마세요. 부채 감당률은 첫차 보고 암기했죠. 순두부. 순두부. 따라서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입니다. 화살표 밑줄 하세요. 높을수록 유리하다 밑줄. 순영업 소득은요, 높을수록 유리한데, 자, 높을수록 앞에다가 뭘 적자? 적어줍니다. 1보다. 1보다 높을수록 유리하고, 1보다 낮으면요, 불리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지금은 아주 잘 나와요. 3번, 채무 불이익률은 제가 첫자 보고 암기시켜드렸죠. 영부유. 영부유. 따라서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세 나누기 유효 조소득입니다. 자, 4번, 5번 공식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맨 밑에 박스 볼까요? 박스 보시면요. 회수기간법. 회수기간법은 화살표 밑자입니다. 짧을수록 유리하다.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회수기간법은요. 자, 앞에 단어가 할인자가 없잖아요. 현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 회계적 이익률법 화살표 밑자입니다. 높을수록 유리하다. 수익률은요. 당연히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것도 할인자가 없고 현가자가 없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투자 분석 기법이고요. 여기까지 끊어주고요. 문제집 봅니다. 자, 문제집 대표 문제 체크합니다. 자, 문제집은요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투자 분석 기법 189페이지 대표 문제 체크합니다. 자, 189페이지 폈습니까? 189페이지 7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9번, 10번, 11번 다음에 13번 다음 페이지 14번 16번 다음 페이지 19번 여기까지고 예상 문제 넘어가요. 예상 문제는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투자 분석 기법 216페이지 체크합니다. 12번, 13번 동그라미 계속해서 15, 16, 17번 다음 페이지 18번, 20번 다음 페이지 25번, 28번 금융 넘어가요.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폈습니까? 기출문제 체크할게요. 242페이지입니다. 3번, 4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6번, 8번, 9번 다음 페이지 10번, 14번 다음 페이지 15번, 18번 02 부동산 증권 넘어가죠. 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3번 기출문제 여기까지고요. 예상문제 넘어갑니다. 예상문제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예상문제 체크합니다. 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3번, 4번, 6번 다음 페이지 9번, 10번, 11번 다음 페이지요. 18번 다음 페이지 23번 다음 페이지 25, 26, 27, 28번 그리고 30번 다음 페이지 부동산 증권이죠. 2번 동그라미 6번 다음 페이지요. 8번, 9번 11번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대표면 새겼으니까요. 처음부터 볼게요. 189페이지입니다. 7번부터 볼까요? 자, 투자에서 할인 기법이 아닌 것은 박스.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일단 이런 문제 나왔다 하면요. 무조건 땡큐. 무조건 득점하시면서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22대 나왔고 얘는 지문도 잘 나와요. 자, 할인 기법이 뭐죠?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할인 기법이 아닌 것. 기업번 순현가법. 얘는요. 할인 현금 수준석법이죠. 디귿번 내부 수익률. 리얼번 수익성지수법. 디귿, 리얼번이 모두가 할인 현금법이니까 할인 기법이죠. 리언번 회수기간법. 얘는요. 할인자가 없잖아요. 현가자가 없잖아요. 아니고 미연번 회계적 수익률법. 할인자가 없죠. 현가자가 없죠. 정답 미연번과 미연번이죠. 회수기간법, 회계적 수익률법, 할인기법이 아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할인기법 나왔다. 얘는요. 무조건 득점하세요. 다음 페이지 9번 투자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에 나왔죠? 32회 때. 그래서 최근 문제인데 올해 시험도 요 패턴으로 보시면 나온다면요.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옳은 것은 1번 투자분석 기법 중에서 또 나오네.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는 순현가법 맞죠? 내부 순율법 맞죠? 회계적 율법 틀렸네. 얘는요.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틀렸죠? X. 2번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아니지. 순현가를 0으로 만들죠. 1 틀렸죠?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계속해서 자 기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 똑같은 말로 내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 이꼴 내부 수익률 IRR 똑같은 말입니다. 얘는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뒤에 거 맞죠? 앞에 게 틀렸습니다. X. 3번요.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성수법. 순소득 성수하는 순간 뭐죠? 자본 회수 기간. 본전 건지는데 걸리는 기간이죠. 자본 회수 기간. 따라서 자 성수가 나오는 순간 이거잖아요. 성수는 무조건 낮을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성수법은 성수값이 작을수록 자본 회수기간은 짧죠. 길다 틀렸죠. 짧다 그죠. 따라서 틀린 문장이고. 4번요. 순현가법에서는 재투자율 즉 할인율입니다. 할인율로 시장 수익률 아니지 요구 수익률. 순현가법은 요구 수익률이죠. 내부 수익률법은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내부 수익률이죠. 이렇게 잘 나온다고 했죠. 예.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 5번인데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거보다 작아요. 그럼 투자 안 하죠. 따라서 투자안을 선택하지 않는. 답은 쉽게 나왔네요. 정답 5번입니다. 10번요.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회 때입니까? 틀린 것. 자, 1번, 2번 자꾸 나옵니다. 기출문제예요. 1번 수익성 지수법이나 순현가법은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한다. 맞죠? 옵니다. 2번요. 단순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3번요. 내부 수익률이 요실보다 작으면요. 작으면 투자 안 하죠. 투자를 기각한다. 자꾸 나오잖아. 나온 게 또 나오죠? 옵니다. 4번요.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성수법 경우에 성수값은 클수록 자본 회수는 짧다. 틀렸죠? 성수값은 작을수록. 성수값은 작을수록 자본 회수기간은 짧다. 틀렸습니다. 틀린 답 4번이고요. 5번요.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보다는 순현가법이 많이 선호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틀렸습니다. 11번. 투자분석 기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래요. 박스 지문입니다. 29회 때 나왔고요. 옳은 거 찾아볼까요? 지문이 5개네요. 기업번. 내부 수익률법,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기법이다. 자주 나오죠? 옵니다.
니은번요.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면 수익 성취는 1이 된다. 같은 말이죠? O입니다. 디귿번. 재투자율은 다른 말로 할인율이죠. 자,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거 수익률이 아니고 내부 수익률. 순형가법에서는 시장 이익이 아니고 요거 수익률. 요거 수익률이죠. 따라서 X 틀렸습니다. 디귿번요. 회계적 이익률법은 얘가 수익률이니까 높을수록 유리한 거죠. 수익률은요. 따라서 투자의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보다 높은 투자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이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O가 돼요. 미음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 아니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죠. 그래서 내부 수익과 요구 수익을 비교해서 항상 요구 수익은 작아야 됩니다. 틀렸죠? X. 자, 옳은 것 찾으니까 기억번, 니은번, 리얼번. 정답 2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3번요.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회 때 나왔습니다. 1번. 내부 수익률은 순형가를 0보다 작게 한다. 작게가 아니죠.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순형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작게 빼야 됩니다. 틀렸고. 2번. 수익성 지수는 투자 지출의 합계 현재 가치, 바로 비용형가죠. 이것을 현금 수입의 합계 현재 가치로 나누는 지수이다. 이가 바로 수익형가죠. 그러니까 얘는요, 앞뒤가 바뀌었네. 즉, 자, 수익형가를 비용형가로 나누는 지수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항상 수익성지수는요, 앞과 뒤를 바꿔서 잘 묻습니다. 따라서 틀린 질문. 3번. 순형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즉 수익형가죠. 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즉 비용형가를 뺀 값이다. 그대로 맞네요. 정답 3번. 4번요.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하죠. 따라서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맞습니다.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한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간은 짧아야 되겠죠. 단기. 가장 짧은 단기인 투자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장기 틀렸습니다. X. 5번요.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투자 판단 기술에 위한 할인율은 요수를 사용한다. 순형가법이 요구 수익률이죠. 내부 수익률을 빼야 되겠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할인율 하기 때문에 얘는 빼야 되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 자, 지금부터 페이지를 전체를 한눈에 보세요. 우리는 지금 9번, 10번, 11번, 13번 풀었습니다. 올해 시험에서 나온다면요, 요 평균 레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 올게요. 아, 이만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겠네. 투자 분석 기법은요, 이런 문제는 덕점 가능합니다. 계산 문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투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덕점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14번 계산 문제네요.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모두 사업기간 1년, 항상 1년 해야지 계산이 단순하거든요. 2년, 3년 잘 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업 초기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이자율, 할인율이 7%, 연 7%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언제 나왔죠? 23회. 그리고 표를 보게 되면 표가요, 사업 A, B, C, D가 나와요. 요거 사업 A, B, C, D 표를 옮겨놨거든요. 그러면 표를 보시면요, 자, 첫 번째 항목이 뭐죠? 초기에 현금 지출이죠. 여러분들은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요, 초기에 현금 빠져나갔잖아. 초기에 현금 지출은 무조건 뭐? 비용형가. 비용형가입니다. 초기에 현금 지출은 무조건 비용형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고 지출입니다. 다음에 1년 후 말기에 현금 유입은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럼 이 문제는 뭡니까? 요거지. 수익형가, 비용형가
빼면 수능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능.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평가와 비평가 묻는 거기 때문에 주로 MPV나 PI 요거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표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제 판단하세요. 만약 올해 시험도 표가 나와요. 또 사업 A, B, C, D가 나와요. 사업 A, B, C, D만 나왔다면 무조건 이거 묻는 거죠. 요거 묻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세요. 사업 A, B, C, D만 나오는 계산 문제만 나왔다면요. 웬만하면 득점 마세요. 얘는요. 조금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무조건 득점 가능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만큼은 꼭 푸는 게 좋은데 과거 23회 때 나왔잖아요. 이전에 이 표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3회 이후부터는요. 한동안 뜸했는데요. 얘도요. 언제든지 또 나오고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표에서 A, B, C, D가 나왔다면요. 절대 건너뛰지 마시고 득점하세요. 결국은 얘는 뭘 묻는 거다? 수익평가, 비용평가를 묻는 건데 그러면 비용평가 나왔습니다. 얘는 나왔잖아요. 이미 나왔습니다. 뭐만 구하면 되겠지? 수익평가. 근데 문제는요. 1년 후 말기 1년 후에 돈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얘를 뭘로 구하자? 수익평가 구하자. 뭐 1년 후를 현재로 가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아시죠?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이다. 얘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얘가 포인트입니다. 이때 할인율 몇 프로예요? 7% 그죠? 얘가 7%. 기간 몇 년? 1년. 이거 암산 되겠죠? 암산하면요. 1.079의 1이잖아요. 일성은 빼면 되는 거고요. 그대로 현가화 시켜주면 돼요. 빠르게 현가화 시키자. 1.079의 1. 번거롭지만은요, 계산해야 됩니다. 표를 딱 보자마자 이걸 빠르게 이렇게 현가화 시키자. 예. 얘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수익현가는요, 딱딱 떨어질 거예요. 얘는요, 7천만 원. 얘는 이제 2,500이 나올 겁니다. 얘는 딱 3천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4,500이죠. 딱딱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익현가. 나왔잖아요. 수익현가 나왔지. 비용가 나왔지. 그럼 수익현가 1번 놓고 비용현가 2번 놓자. 그럼 감 잡히죠. 1 빼기 2를 하자. 수익현가 빼기 비용현가는 뭐지? 얘가 순현가. 바로 나오죠. 7천 빼기 3천은 4천. 바로 암산입니다. 빼니까 얼마? 1,500. 빼니까 얼마? 1,500. 얼마예요? 3천. 어려운 말입니다. 다음에 수익현가 나누기 비용현가. 요거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돼요. 그래서 수익현가 나누기 비용현가 7천 나누기 3천 즉 7 나누기 3하면요 2.33 나올 거예요. 2.33. 다음에 B는요 바로 암산되죠. 2.5죠. C는 암산되죠. 2. D도 암산되죠. 3. 결국 얘만 딱 대입하니까 그대로 뭐지? 순현가, 수익성지수 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고요. 지금만 찾으면 돼요. 얘는 풀어버리면 정확히 답이 나오거든. 자, 지금부터 질문 5개 봅니다. 1번 B와 C의 순현가는 같아. 자, B하고 C의 순현가는 같아. 같잖아요. 옵니다. 2번요.
수익 성취가 가장 큰 4번 D가 된다. 얘가 가장 큰 4번, 가장 큰 게 D 맞죠? O입니다. 3번, 순정가가 가장 큰 4번 A다. 순정가가 가장 큰 것은 얘가 가장 크죠? A 맞죠? 네, 맞는 말이고요. D번, 수익 성취가 가장 작은 4번 C다. 지수가 가장 작은 4번 C 맞네요. 모두 맞잖아요. 5번요. A의 순정가는 D의 2배이다. A의 순정가는 얼마가 돼요? 4천 그죠? 얘가 A. 4천 되고 D는 얼마가 돼요? 3천이죠. D 그죠? 예. 그러면 요거 A하고 D를 비교하니까 A하고 나누기 D를 계산하면요. 이러면 1.33이 나올 거예요. 야, 따라서 1.33이지 2배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2배 틀렸고요. 1.33배. 정답 5번입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실전 시험에서 표가 나와요. 사업 A, B, C, D만 나왔다면 무조건 요거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산하면 딱딱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얘는요, 장난을 못 쳐. 답은 딱 정해져 있거든. 다만 시간 싸움이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복잡하니까 넘어가자. 잘못된 거예요. 예. 숙달해서 푸는 게 좋은데, 얘는요, 23회 이전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제 앞으로 나올 수지도 항상 있으니까요. 나오는 순간 요 패턴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흐뭇하게 웃으면서 나를 위한 문제네 하면서 득점을 하는 게 좋아요. 16번. 상수법과 수인법이다. 옳은 것은 하는 순간 이거 묻네. 무슨 관계? 역수관계. 자, 그러면요. 24회 때 문제죠. 공식을 구석구석 묻습니다. 공식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옳은 것은 1번 총소득성수는 분자가 총총 기억나시죠? 총투자액을 맞네.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이 틀렸죠. 총소득이죠. 총소득. 따라서 세후 현금 흐름이 아니고 제목과 그대로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X. 2번요. 세전 현금 흐름 성수는 자 분자가 얘는요. 지분 투자액을 지분 맞네요. 나누기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것이다. 자, 분모도 세전 쓰니까 세전 맞네요. 정답 2번. 정답 2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3번요. 순소득 성수는요. 분자가 총총. 따라서 지분 투자액 틀렸죠.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틀렸습니다. X. 4번요. 세후 성수는 자 분자가 지분이죠. 총 투자액 틀렸죠.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것이다. 틀렸습니다. 5번요. 지분 투자 수익률은 자 우리가 공부하려는 똑같은 말로 얘가 바로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이에요. 지분 투자 수익률 또는 지분 배당률은 순영업 소득이 아니고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죠.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틀렸죠? X. 옳은 것은 정답 2번.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9번. 자, 19번은 문제가 종합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언제 나왔죠? 20일에.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자, 지금부터 1번 종합환원율, 2번 저당비율, 3번 자본 회수기간, 4번 지분 환원율, 이거 바로 지분 배당률이죠. 5번 부채감. 5개를 묻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나왔다. 전부 다 따로 국밥이죠. 5개를 다 따로 묻게 되면 일단 스킵하세요. 예. 일단 건너뛰고 예. 나중에 시간 남았을 때 푸는 겁니다. 예.
이런 문제는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무조건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일단 문제는 풀어보겠습니다. 박스 봅니다. 갑은 현금 5억 원을 터져요. 자, 5억이 내 돈이죠. 이는 다른 말로 지분. 지분이 5억입니다. 내 돈. 그리고 순영의 소득이 연 8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연 4천만 원인 부동산을 총 8억 원에 구입했다. 8억이 뭐죠? 총투자액입니다. 그럼 필요하나요? 총 8억에서 내가 내 돈 5억이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를 뭘로 해석하지? 은행에 빌린 거. 저당이죠. 저당이 3억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간에 보니까 순영의 소득이 8천이고요. 저당 지불액이 4천입니까? 4천. 그러니까 순영의 소득이 8천만 원이고 저당 지불액이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죠. 네, 부채 서비스액이 4천만 원. 요거 빼니까 뭐가 돼요? 세전 현금 수지죠. 세전 현금 수지가 4천만 원입니다. 이걸로 문제 분석 끝났습니다. 더 없습니다. 분석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해석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 1번 종합하는 일입니다. 3번요. 3번은 뭐죠? 자본 회수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순소득 성수죠. 순소득 성수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전지 순종. 뭐지? 역수. 전지 순종. 그러면 순소득 성수는 바로 떠오르시죠? 순소득 성수는 총총 나누기. 총투자에. 나누기 순영의 소득. 그러면 총 투자액은 얼마? 8억. 순영의 소득은 8천만 원. 암산되죠? 10. 10만이에요. 다음에 전지 순종 역수니까요. 역수니까 공식 끊어도 좋겠지만은요. 역수면요. 뒤집으면 되겠네. 8억이 되고 분모가. 분자가 8천이에요. 10분의 1이죠. 10%. 0.1 10%입니다. 다음에 2번. 2번은요. 저당 비율. 저당 비율. 저당 비율은요. 자, 저당이 얼마입니까? 3억이죠. 총 얼마? 8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비율은요. 총 8억짜리가 얼마 빌렸다? 3억. 그러면 저당 비율로 합니다. 융자 비율. 0.375. 37.5%. 맞는 말입니다. 4번은요. 지분 환원율은 다른 말로 지분 배당률이죠.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은요. 자, 분자가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요. 다음에 분모가 지분 투자입니다. 그러면 세전이 얼마? 4천. 지분 투자액은 5억이죠. 5, 8이 40. 8%죠. 얘가 틀렸네요. 7% 틀렸네요. 8%다. 8%. 일단 정답 4번 틀렸고요. 5번요.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 순영의 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순두부. 순두부. 그건 뭐지? 순두부. 순두부.
8 나누기 4입니다. 8천만 원. 나누기 4천만 원. 순두부. 암산되죠? 2.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 4번. 정답 4번. 얘도요, 공식만 알고 있다면 풀 수는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결론. 부자 분석 기법에서 전부 다 따로 묻게 되면 일단 무조건 스킵하세요. 이거 다 푸는데요, 솔직히 5분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시험 풀고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따로 묻게 되면 건너뛰고요. 만약 이렇게 한 개만 물어. 한 개만 물어요. 한 개 먹게 되면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만 넣어주면 되겠네. 예. 한 개 먹게 되면 얘는요, 욕심내도 문제가 없어요. 예. 5개 물으면 건너뛰고, 한 개 물으면 풀고, 만약 3개 물으면. 3개 물으면. 그럼 다시 보세요. 자, 문제 20번 보세요. 20번 보세요. 20번은 한 개를 묻지. 20번은 뭡니까? 세후 현금으로 성수. 21번은요, 3개 묻죠. 순소득 성수, 채무 불이익률, 세후 성수. 3개 묻잖아. 그래, 대비를 하세요. 한 개 물으면 풀자. 여러분들이 공식만 알아버리면 그대로 분석 풀면 되거든요. 한 개는요. 3개 물으면요, 3개는 건너뛰세요. 예. 3개도 시간 많이 걸려요. 3개 묻는 거나 5개 묻는 거나 레벨이 비슷해. 그런데 21번은요, 이 문제도 상급 문제고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전 가서는요, 일단은 한 개 묻는 거는 풀지만은 3개, 5개 묻게 되면 일단은 건너뛰고, 예. 시간이 남으면 풀자. 근데 시간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습니다. 결국은 찍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푸는데 부담은 됩니다. 다음 문제가 22번인데요. 22번은 동그라미는 있지만은요, 일단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회수기간법. 자, 문제 봅니다. 28이 나왔네요. 이런 문제가 땡큐지. 얼마나 좋아. 한번 풀면 무조건 이런 문제는 학급 문제거든요. 다음 투자에 대해서 단순 회수기간법에서 회수기간. 그럼 바로 풀어보세요. 자, 기간은요, 1기, 2기, 3기, 4기, 5기. 또는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초기에 투자액이 얼마? 1억. 1억 들어갔죠? 요거 회수인데 몇 년 걸릴까? 말입니다. 1억을 회수인데 몇 년 걸릴까? 그럼 답 암산 되겠죠? 1기에는 3천만 원 들어갔지. 2년 차 2천 들어갔죠? 합 얼마? 5천. 3기는 2천이면 합 얼마? 7천. 4기는 이제 7천이니까 3천만 원만 회수하면 되겠죠? 그런데 6천만 원이잖아요. 반만 회수하면 되겠죠. 반만 하기 때문에 반년. 따라서 3년 6개월. 정답 3번. 3년 6개월. 회수기간입니다. 회수기간은요, 문제가 아주 가끔 나와요. 뭐 한 10년마다 한 번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으면 좋은데요. 20%는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놔주면 좋아요. 점수를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으로 투자 분석 기법 마치겠고요. 10분 쉬었다가 자, 금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